읽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1문단에서 나오는 내용은 두 개 정도로 요약이 돼요. 두 개 정도로. 그래서 첫 문단 읽으면서 하셔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변증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가 정의를 합니다.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개념이 정의될 때 뭔가 와닿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의 말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너의 말로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얘가 하는 얘기들이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 추상적인 말들을 쉽고 간단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라고? 1문단 읽고 두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근데 첫 문장은 변증법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해 보라고. 이해되시는 거죠? 시간 드릴 테니까 1문단 읽고 미션 수행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고개 들어보시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변증법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워지는 거거든. 변증법이 뭐야 했을 때 이러면 뭉뚱그릴수록 이 지문 전체가 변증법으로 이루어지는 지문들인데 요게 변증법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읽어갈 때마다 뻑뻑해진다고. 이해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문단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1문단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요? 1문단의 내용은 다른 문단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야. 변증법을 너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된 연결관계를 보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와 얘네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건 보이죠. 근데 변증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립, 반정립, 종합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일단 같은 말이래요. 일단 가봅시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론은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그럼 해겔이랑 이 변증법과 정립, 반정립, 종합 다 연결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직은 기분이 나쁩니다. 변증법이 뭔지 모르거든. 그럼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 그래서 이게 변증법이 뭔데?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여기서 네가 실전에서 읽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단번에 이해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물론 기출이라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는 있거든. 근데 만약에 실전에서 이걸 처음 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당연히 이해 안 된다고. 나도 안 된다고. 한 번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변증법이 뭐라는 거지? 난해하니까 나의 말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려고 한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시 읽어보니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범죄 병렬이 아니래. 그럼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뭔데?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대. 그럼 내가 말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들어와 준다고. 구조에 대한 정보는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자고 했어. 근데 이거 이미지로 만들기 꽤 괜찮아 보이거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있어. 그게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 그럼 모인다는 거잖아. 근데 수렴적 상향이래. 그럼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럼 내 머릿속엔 이런 이미지가 남는다고. 아, 그럼 어쨌든 간 얘가 얘기하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어. 그럼 얘네 둘이 대립이 되고 있거든. 근데 얘네 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모인다고. 모인다. 그러면서 올라간다고. 올라간다. 아, 그래갖고 하나의 범주가 나타나는 요런 게 변증법인가? 라는 게 이미지로 일단 들어와. 그러면서 나의 언어로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럼 어쨌든 변증법이라는 건 두 대상이 조화를 이루어서 올라가는 거네. 나의 말로 내가 떠올린 건 이거였어요. 그때도 똑같이 썼지만 조화를 통한 레벨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재구성된 내용은 나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항상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들이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과제를 부여해야 돼. 변증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개념을 정의를 해줬는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와닿게끔 만들어준다고. 둘 다 한 거야. 이미지로도 만들었고 언어로도 만들었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문장을 읽는 태도는 납득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변증법은 뭐였어? 대립되는 두 범주가 조화롭게 레벨업하는 거였어. 조화롭게 레벨업하는 게 논증의 방식이고 존재 방식이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뭔 말이지? 당연하지도 않아. 납득도 안 돼. 쉽게 바꿔봐야 돼. 쉽게 바꾸면 어쨌든 논증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은 변증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뭔 말인지 와닿진 않아.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의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된다. 굉장히 다 납득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왜 얘네들이 조화를 통한 레벨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왜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얘네들을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왜 변증법적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쉽게는 바꿔봐야 돼. 뭔 말인지는 다 모르겠는데 와닿진 않는데 쉽게 바꿔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논증도 변증법적, 존재 방식도 변증법적, 내적 구조도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철학적 논증도 다 변증법이래. 그럼 나는 이걸 쉽게 바꿨을 때 헤겔의 이 새끼한테는 그냥 모든 건 변증법적이구나. 이렇게 본다고. 일단 이 말들을 쉽게 바꿨을 때 웬만한 모든 건 다 변증법이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단서를 확보하려는 사람인데 이 단서들은 너무 세부적이고 머릿속에 남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쉽게 바꿔준다고. 근데 있잖아. 불안하지 않아? 세부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거가 변증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표시를 해놓고 서치할 준비를 해놓는다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돌아올 수 있도록 서치할 준비를 해놓는다고. 핵심적인 큰 틀의 내용은 머릿속에 파악해 놓고 세부적인 건 이따 물어보면은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어떤 글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나한테 설명해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설명해 줄 생각이 없어. 그냥 박는 거야.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박는 거라고. 두 가지 중에 뭔 거 같아? 그냥 박는 거야. 얘는 지금 너한테 왜 존재 방식이 변증법적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할 마음이 없어. 의도가 없단 말이야. 받아달라는 거야. 받아들여 주는데 너무 근데 세부적이잖아. 쉽게 바꿔준다고. 모든 건 변증법적이구나. 근데 만약에 세부적인 걸 물어. 그럼 돌아와서 볼 준비를 해놓는다고.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글을 읽었으면 2번에 4번 선택지 한번 볼까? 2번에 4번 선택지.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서치보다는 일단 머리를 굴리는 추론을 먼저 해야 돼. 그럼 2번에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일단은 적절할 것 같다,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4번 선택지 어떨 것 같니? 일단 적절할 것 같다고. 왜? 나는 어떻게 읽었는데? 헤겔에게서 모든 건 변증법적이었거든. 그럼 일단 4번 선택지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여기 와서 확인하겠지. 답이 안 나오면은.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세부 정보 가지고 많이 하는 문제를 많이 내진 않거든. 가끔 나오지. 2번에 2번 선택지 읽어보자.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마찬가지인데 잠정적인 생각은 뭐야? 적절할 것 같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야. 확정은 아닌데
일단 변증법적이라고 모든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든다고. 됐니? 이번에 2번 선택지에서. 만약에 근데 답이 안 나오면 찾겠죠. 답이 안 나오면.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세부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모아달라고 쉽게. 만약에 납득이 되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납득이 될 만하지 않잖아. 이거는 얘가 왜 변증법적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논증의 방식, 존재 방식이 왜 변증법적인지 설명해줄 마음이 없단 말이야. 얘네들은. 이해되니? 납득은 안 돼. 쉽게는 바꿔줄 수 있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1문단 읽고 내 머릿속에 남은 내용은 이거였거든. 변증법은 조화를 통한 레벨업, 요런 이미지야. 그리고 해겔은 변증법 덕후 새끼야. 개나 소나 다 변증법이래 라고까지만 머릿속에 남긴다고. 근데 그 개나 소나가 세부적으로 뭔지는 만약에 물어보면 돌아와서 볼게, 이 정도 느낌. 되시나요? 요렇게 1문단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실 수 있고 2문단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2문단에서는 역시 어떤 개념을 또 정의를 해요. 그 개념은 뭐냐면 절대정신입니다. 절대정신.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니까 또 나의 말로 바꿔줘야 된다고. 절대정신이라는 걸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절대정신이라는 것을 나의 말로 설명하면은 요런 느낌이거든. 이런 도식이 나올 거야. 절대정신은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세 가지로 나뉘는구나 로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절대정신은 무언가를 인식해. 그게 세 가지로 나뉘어. 그럼 여기 무언가를 인식하는지, 뭘로 나뉘는지,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들 찾기. 두 번째는,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 단어 간의 연결과 구분이라고. 같은 흐름에서 쓰이는 단어끼리는 연결, 묶어놓고 다른 흐름끼리는 나눠줘야 돼. 구분해줘야 돼. 자, 그걸 위해서 가시화를 시킬 건데, 자,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정도에 예술, 종교, 철학 보이나요? 예술, 종교, 철학? 거기에다가 도형 표시를 한번 해볼게. 예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종교에다가 세모 한번 쳐보시고, 철학에다가 네모 한번 쳐보세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이제 도형 표시를 하면서 실전에서 그렇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요런 연결관계를 가시화시키는 거야. 한번 수업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단어들이 나올 거거든, 이 문단에.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묶어주고, 세모는 세모끼리 표시하면서 연결하고, 네모는 네모끼리 연결하면 돼. 네모로 표시해서. 뭔 말인지 알아? 예술, 종교, 철학에 대응되는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그 대응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랑 대응되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세모랑 대응되면 세모 표시하고, 네모랑 대응되면 네모로 표시하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한번 표시하면서 이 문단 읽어보면 돼. 자, 미션 두 가지야. 절대정신 개념 재구성하면서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들 채우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면서 대응시키기.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칠판 한번 보시고. 이 문단 첫 문장입니다.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대요. 기본적으로 난 납득할 수 있어. 왜 미학을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다룰까? 얘한테 모든 건 변증법적이었잖아. 그럼 미학도 당연히 변증법적으로 다루겠지. 자, 그러면서 질문 던져야 돼. 변증법적 구성체계 안에서 미학이 어디 있을까? 정도 질문 던질 수 있다고. 항상 1문단 말, 2문단 초는 더 의식을 해야 돼. 질문과 예측에 대해서.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래요.
그럼 예술, 종교, 철학이 절대 정신을 이루고 있는 건가? 형태들을 이루고 있는 건가? 절대 정신이 뭔데? 계속 질문하는 거야.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대. 개념이 정의됐고 꽤나 추상적이야. 나의 말로 바꿔야 돼. 절대 정신이 뭐지? 절대 정신은 인간의 정신인데 뭐를 인식한대? 이념을 인식한대요. 그 이념이 뭔데? 절대적 진리래. 그러면 요런 도식으로 네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절대 정신은 인간 정신인데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 정신이야. 근데 그 절대 정신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했죠. 예술, 종교, 철학으로. 요런 느낌이 너 머릿속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하려고 하면 절대 정신을 개념적으로 네가 재구성하려고 하면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단 말이야. 되니? 그러면서 요거까지 생각하면 더 좋죠. 절대 정신은 왜 이름이 절대 정신이야?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야? 명칭을 이해하면 머릿속에 남는다고. 이름이 왜 절대 정신일까? 인간 정신이니까 일단 절대 정신으로 끝나겠죠. 근데 왜 절대자가 붙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니까.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 정신이니까 줄여서 절대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는데? 기억이 나게끔 하려고. 명칭에 당위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정신의 인식 대상은 뭐야? 절대적 진리 맞니? 그러면 인식의 주체는 뭐야? 얘네들이죠. 절대 정신이죠. 인식의 주체는 절대 정신이고 인식의 대상은 절대적 진리야. 요런 것들에 대한 이 관계 파악, 즉 절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재구성 했는지 물어보는 게 2번의 3번 선지야.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쭈르르륵 가봐. 대상이다.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돼 있어.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쭈르륵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돼 있어. 절대 정신은 인식의 주체야 대상이야? 주체 쪽이라고. 이 예술, 철학, 종교는 인식의 주체 쪽이지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되니? 대상은 뭔데? 절대적 진리라고. 이번에 3번 선지 굉장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뭘 묻고 있냐면 너 절대 정신이라는 거 개념을 네 것으로 정말 제대로 확보하고 왔니? 요걸 묻는다고. 그럼 네가 이거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번에 3번 선택지 판단이 자명하지 않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 그래서 절대정신의 인식 대상, 절대적 진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술, 종교, 철학은요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대요. 자, 예술, 종교, 철학이 뭐라고?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였잖아. 근데 절대적 진리가 동일한 내용이래. 그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게 뭔 말이야? 내용 대신에 무슨 말을 쓸 수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대신에 요 말 대신에 무슨 단어를 치환시켜 줄 수 있거든. 동일한 대상으로 하며 라고 바꿀 수 있죠. 왜? 아까 말했잖아. 절대정신의 인식 대상이 얘네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야. 물론 이 내용이랑 대상이라는 말 꼭 치환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은 아니야. 근데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으면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다고. 선생님, 뭐 내용이랑 대상이랑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가 있어. 수학 교과서를 해보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상들은 뭐야? 수학 개념들이야.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야? 수학 개념들이야. 다루는 내용은 다루는 대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랑 대상이랑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면 무슨 질문이 생겨? 어떻게 다른데? 형식이 어떻게 다른데? 예술, 종교, 철학끼리 어떻게 형식이 다른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아마도 이 각각은 각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겠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표시인 실제로 읽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대응되는 관계를 가시화시켜서 학습을 해보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었죠? 직관, 표상, 사유이다. 직관은요,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래. 그러면 어디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겠니? 뭐 여러 말들에 칠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했어요. 표상은요, 심상에다가 했어요. 왜? 감각이랑 심상은 구분되는 단어거든. 감각이 뭔데? 감각이 뭐야? 오감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감각은 오감과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즉 보고, 듣고, 만지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심상은 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들이야. 그거 감각할 수 있어? 못한다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들에 대해서 냄새를 맡을 수는 없단 말이야. 냄새를 상상할 뿐이지. 보이는 걸 상상할 뿐이라고. 그럼 얘네 둘은 구분되는 단어로서 표시를 한 거죠.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사유는요. 철학거였죠.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칠 만한 건 논리인 것 같아. 얘는 논리는 감각도 아니고 심상도 아니니까. 되시나요?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납득할 수 있죠. 위의 말을 반복한 것뿐이야. 직관하는 절대정신, 예술이고요. 표상하는 절대정신, 종교고요. 사유하는 절대정신, 철학이겠네요. 납득 가능하죠? 자,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된대. 너는 동그라미 어디 칠래? 외면성에 쳐야 되는 거 맞나? 왜? 외면성이 누구 건데? 직관 거잖아. 내면성은요? 세모겠죠. 왜? 표상 거니까. 자, 그럼과 동시에 납득도 해볼 수 있다고. 표상이 왜 내면성일까? 표상이 뭐였는데? 심상을 떠올리는 거였단 말이야. 너 심상을 어디서 떠올려? 안쪽에서 떠올려? 바깥쪽에서 떠올려? 안쪽에서 떠올리잖아. 그럼 내면성 인정할 수 있지. 납득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직관은 외면성이겠지. 왜? 감각하는 거. 네가 만지는 건 어디 있어? 네 안에 있어? 네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잖아. 그럼 외면성 납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납득해보는 이유는 뭔데? 납득하는 순간 훨씬 더 잘 남는다고. 단서가.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표시만 잘 남겨도 되지만 납득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확보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는가? 사유에서 종합된대요. 그럼 종합은 네모겠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그럼 객관성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모야?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왜? 예술 거니까. 주관성은요,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모야? 세모겠죠. 자, 납득해봐. 왜 주관성일까, 종교는? 종교는 표상이었어. 표상은 뭐였는데? 심상이었어. 심상은 뭔데? 내면성이었어. 내면성은 객관성에 가까워, 주관성에 가까워? 당연히 주관성에 가깝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납득할 수 있잖아. 반대로 예술은 왜 객관성이야? 바깥에 있잖아. 내 내면에 있지 않다고. 그럼 객관성에 가깝겠지. 납득할 수 있는 거 맞아? 납득이 되면 뭐가 좋다고? 확보가 된다고. 훨씬 더. 그게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요런 게 실제로 이런 표시를 남기든 안 남기든 그건 자유고, 너가 머릿속에서 이 우와 열이 정리돼야 된다고. 예술, 종교, 철학에 대응되는 단어들이. 단어 간의 연결 구분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이야. 이문단에 지금 읽은 이문단에 중심 문장이 뭘지 한번 생각해서 밑줄 쳐보세요. 이문단의 중심 문장. 지금 읽은 문단에서 한 문장만 남긴다면 그건 무슨 문장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고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어렵습니다. 자, 10초만 더 드릴게요. 중심 문장을 찾고 그 이유까지. 자, 보겠습니다.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자유에서 종합되고 객관성과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중요한 건 중심 문장인 이유죠. 자, 문단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중심 문장이야. 이러면 안 물어봤겠죠. 그런 이유가 아닐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질문과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뭐에 할 수 있냐면 핵심에 집중하고 도달할 수 있어. 질문과 예측을 통해서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 문단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거든.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럼 질문은 뭐야? 변증법적 체계에서 미학이 어디 있는데, 뭘 구성하는데, 요게 우리의 질문이었다고. 그걸 알려주는 게 마지막 문장이야.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이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게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의 역할을 알려준다고. 왜요? 종합이 어디 있었어? 종합이 1문단의 첫 문장 첫 번째 정립, 반정립, 종합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종합이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요소겠죠. 아마도 뭐겠어? 종합을 시켰다 했으니까 이 네모겠죠.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철학이래.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술과 종교가 철학에서 종합된다고 했잖아. 그럼 미학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다는 거겠죠. 또는 여기에 있다는 거겠죠. 이해되니?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미학의 대상 예술은 여기에 있어 라는 게 이 문단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얘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 예술보다 철학이 더 뭐가 된 거야? 레벨업 된 거야, 레벨업. 종합시켰으니까. 그 얘기하고 싶다고 얘는. 됐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마지막.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하죠. 종합을 시킨 철학이 짱일 거야, 얘한테는. 레벨업을 시켰으니까.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아까 말했죠. 대상인 이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납득할 수 있을까? 진리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거 봤어? 못 봤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이고 당연히 이성적일 거야. 납득해줘야 돼. 중간중간에 이런 납득을 눌러주면서 가는 게 정보량을 많이 줄여줄 거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내가 읽었었던 정보 반복이야. 납득해야 돼.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고요. 종교는 성장이고요. 철학은 완숙이에요. 그럼 초보는 동그라미,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은 네모겠죠. 왜? 예술 동그라미 대응, 종교 성장의 대응, 철학은 완숙의 대응. 납득할 수도 있고. 왜? 종합된다고 했으니까. 레벨업 시킨 거니까.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철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이거하는 것, 즉 철학. 그럼 최고의 지성은 네모겠죠. 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머나먼 과거가 동그라미겠죠. 왜? 예술에 대응되니까. 자, 이 글 왜 썼어? 이 글의 핵심이 뭐야? 해겔의 주장을 얘기했어. 해겔의 주장이 뭔데? 변증법 왜 얘기했는데?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예술은 떨거지라고. 철학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철학이 짱이에요 하고 싶어서 이걸 썼다고. 해겔의 그 주장을 말하고 싶어서. 해겔의 변증법 안에서 철학이 짱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썼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나지문으로 갈 거야. 자, 나지문도 마찬가지로 1문단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러면 개념이 정의되면 뭐 해야 된다고? 나의 말로 바꿔줘야 된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나지문 1문단 읽어보시고요. 정의되는 개념을 너의 말로 설명해봐. 시작.
자, 거기 한번 들어오세요. 뭘 정의했어? 종합을 정의했어. 그럼 너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종합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계속 자문자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종합이 뭐지? 종합은 뭐예요? 이거 아니야? 위에서 나온 말 똑같이 받아준 거라고 지금.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조화를 통한 레벨업? 한쪽만 살면 안 돼. 한쪽의 승리로 남으면 안 돼. 두 개 다 죽어도 안 돼. 둘 다 살아서 조화를 통한 레벨업을 해야 돼.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도 안 되고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살아도 안 되고 둘 다 뒤져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서 질적으로 고양된, 고양이 뭐야? 야옹이 아니고 레벨업일 거라고. 레벨업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내용, 아니 이게 기존의 내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재구성을 했어야 안단 말이야. 글자로만 받아주면 이게 새로운 내용인 줄 안단 말이야. 이해되니? 아 그럼 변증법은 변증법적 종합은 조화를 통한 레벨업이라는 얘기를 반복했구나.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도 안 돼. 둘 다 뒤져도 안 돼. 둘 다 살아남아서 레벨업 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자, 이 문단 같이 가볼게요.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자, 조탁이라는 건 고급 어휘죠. 모를만 한데 얘는 지금 문맥적으로 추론하라는 거야. 뭐야? 뭘 것 같아? 조탁한다. 뭐 생성한다, 뭐 갈고 닦는다 이런 느낌 아닐까? 실제로는 매끄럽게 다듬는다는 거예요. 다듬다. 조각 예술작품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뭐 어쨌든 뭐 몰라도 상관없어. 문맥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어쨌든 간에 해겔은 이 변증법에 맞춰갖고 학문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변증법적인 체계를 잘 지켜려는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즉 완전하게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약간 뉘앙스 어때? 아닐 것 같다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미학 이론에 관해선 뭘 못 지켰다는 거야. 변증법을 못 지켰을 거라고. 조금 더 예측해보면 이 종합을 못 지키지 않았을까? 요 정도 생각도 할 수 있을 먹고. 자, 이제 미션을 드릴게. 중간에 이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마지막 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이다. 마지막 문단 위로 네 번째 줄.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 거기에다 물결 표시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문단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돼요. 문맥상의 동의어를 찾아서 역시 이것도 물결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결 표시 해보세요. 끝까지 지문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이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즉 이 구조를 지킨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럼 뉘앙스가 어때? 외관상으로 그렇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내용이 받아주겠죠. 아마도. 계속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된대. 근데 아까 외면성이 누구 거라 했어? 예술 거라 했죠. 예술의 특성, 예술 직관의 특성이 사라지고 내면성, 즉 종교와 표상의 특성이 강화 완성된대. 느낌 오니?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이러면. 왜? 아까 종합에선 뭐라고 했어? 둘 다 살려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외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내면성 한쪽의 승리로 남는다라는 얘기를 펼치는 것 같다고 지금.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져. 객관성 누구 거였지?
예술 거였죠. 왜? 바깥에 있는 거였으니까. 주관성은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난 납득할 수 있다고. 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안 됐는데? 얘가 안 됐잖아 지금. 조화를 통한 레벨업이 아니라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한 명만. 누구? 종교만 살아남았다고. 예술은 뒤졌고.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너는 감각적 지각성에 동그라미 칠래? 세모 칠래? 네모 칠래?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죠. 왜? 예술, 직관, 외면, 객관 다 동그라미였는데 그거의 본질도 당연히 동그라미일 거라고. 그러면서 아까 감각에다 동그라미 쳐놨으면 더 쉬울 거고요. 아까 직관이 감각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정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난다. 즉 헤겔이 말하는 철학에서는 예술의 특성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한쪽의 승리로 남으면 안 되니까. 조화가 돼야 되니까.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예상해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죽이면 안 된다고. 동그라미도 살리고 세모도 살려야 된단 말이야. 조화를 통해서 레벨업 해야 된다고.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될 것이다. 뭔 소리야?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돼야지 뭐가 된다는 거야? 종합이 된다고. 왜요?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면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주관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을 거라고. 세모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뭐가 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될 거야. 즉 조화를 통한 레벨업을 달성한 거겠죠. 되는 거니? 이해되죠? 예.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의 글쓴이의 논리에 아름다움을 느끼죠. 아우, 진짜 설득을 잘하시는 분이야.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럼 얘가 말하는 예술은 어떤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완전한 주관성을 재객관화 시켰을 수밖에 없다고. 왜? 철학 이후의 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술은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을 다 가질 수 있어? 주관성과 객관성을 다 가질 수 있어. 즉 외면성과 내면성을 다 가질 수 있어. 조화를 통한 레벨업을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야.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은가. 이거 왜 쓴 거야 갑자기? 사유가 누구 거였어? 철학 거였단 말이야. 즉 주관성의 영역이었다고. 예술이 세모를 통해 설명된다면 예술한테도 무슨 특성이 있다는 거야? 세모가 있다고. 헤겔아, 너는 동그라미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세모도 있어 라는 걸 얘는 얘기하고 싶었다고.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 네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너가 예술 많이 알잖아. 예술에 객관성, 주관성 둘 다 있다는 거. 즉 예술이 외면성과 내면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도 많이 해봤잖아. 예술적 체험. 근데 왜 안 했어 병신아. 이런 거죠 지금. 나의 글쓴이의 핵심의 논지는 뭐야? 가의 헤겔은 예술은 덜 떨어진 병신이에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나의 글쓴이는 뭐라 했어요? 아닌데요? 예술이 여긴데요? 그럼 얘 둘은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변증법적 체계 속에서 예술을 어디에 구성시킬까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애들이라고 지금. 됐니? 나 뭐 한 거야? 자, 인문지문에서 견해나 주장이 제시됐을 때 견해나 주장이 제시됐을 땐 뭐 해야 돼? 한두 문장으로 압축이 돼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가면 정보가 어질러진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잘 안 보이죠, 답이. 됐나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가의 글씨는 뭐라고? 예술 덜 떨어졌다고. 헤겔은. 가에서 헤겔은. 나는 예술 짱!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예술의 상대적 위상 제시하고 있죠. 변증법적 체계 속에서. 까릿. 변증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이 한 명은 덜 떨어졌다, 한 명은 짱이다 얘기하고 있는 1번이 정확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자, 아까 3번 선지는 증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3번 선지 엄청 어려운 선지야 사실. 주체와 대상 간의 구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전적으로 풀 때 생각해 보자고.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예술, 종교, 철학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을 뭘로 가죠?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괜찮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상이성이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마음이 아프다잉. 상이성은 차이성. 차이 난다.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서로 상자에 다를 이자. 서로 다른 특성. 인식 형식이 어떻게 달랐는데? 직관, 표상, 사유로 달랐죠. 직관은 감각, 표상은 심상, 사유는 논리. 같은 특성은 상이성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상동성입니다. 상동.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기본적으로 뭔 생각한다고?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기본적으로. 왜? 모든 건 변증법적이었으니까. 일단 안 찾고 일단 잠정적으로 맞다고 본단 말이야. 그럼 답이 안 나오면 그때 확인하시고.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세 가지 형태가 대상이라고? 주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아주 나이스입니다. 못하면은 만약에 이걸 못했어. 3번에서 못했어. 그러면 2번, 4번, 5번을 제거하는 식으로 움직였어야 되겠죠.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일단 맞다. 왜? 모든 건 변증법적이었으니까. 5번은 납득하고 온 내용이죠. 절대정신의 내용, 즉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납득하고 왔다. 만약에 3번을 몰랐다면 2번, 4번 찾아서 소거시키고 4VSL 소거법으로 3번 찍으시는 거고. 하지만 이제는 기출된 선지니까 주체와 대상 간의 구별 좀 잘 해야겠죠. 이번에 답은 3번. 3번 문제입니다.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상 맥락 확보해야 돼. 직관은 감각하는 것이고 표상은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고 사유는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이었어. 자, 답은 4번이에요. 4번.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건 직관 일리가 없다고. 왜? 직관은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왜? 감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함정을 건 거죠. 감각을 일깨운다라는 것만 보고 감각, 직관, 예 이렇게 하라고. 선지독해 안 하시는 분들 털라고 감각이란 말 일부러 쓴 거죠. 어떨 것 같니? 직관이 아니라면 표상일 것 같니? 사유일 것 같니? 뭐 명확하게 정리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기획한다는 것 중에 심상을 떠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유에 좀 더 가까운 건 이를 바탕으로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이 개념이겠죠.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기획은 아마도 사유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3번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기업과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풀어보시고 정답을 적절하게 고쳐보세요.
자, 볼게요. 자, 항상 선지 들어가기 전에 맥락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죠. 정립, 반정립, 종합, 정반합이고, 니은은요 예술, 종교, 철학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맥락 확보해보면,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은 어떤 관계야? 니은이 기억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죠. 예술, 종교, 철학은 정립, 반정립, 종합을 못 지켰다고. 왜? 예술의 특성이 소거됐기 때문에. 철학은 종합이 아니야 라는 게 나의 글쓴이의 핵심 입장이었다고. 이걸 항상 확보하고 들어가야지 선택지가 자명하게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선생님 가정 풀면 되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실수를 줄여줘. 실수를, 선지 오독을 줄여준다고. 자,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정립, 반정립은 딱 봐도 반자가 대립한다는 걸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예술, 종교 하면 당연히 예술은 객관성, 종교는 주관성으로 대립했었죠.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추이가 존재한다. 일단 정립, 반정립, 종합에서 종합은 레벨업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수준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 나의 글쓴이도 인정할 거야. 예술, 종교, 철학은 어떤데? 종교랑 철학 간에 수준상의 차이가 있나? 자, 요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증명. 그냥 그럴 것 같은 요령이 아니야. 분석할 때는 빈칸에다가 근거를 가져오든 어떤 단어를 가져오든 해서 논증을 해야 돼. 자, 2번 증명하려면 뭐 가져와야 되니? 지문에서. 어딨어? 요거죠. 강화 완성. 강화 완성. 뭐가요? 내면성이 강화 완성되고요. 주관성이 강화 완성된대. 어디에서? 철학에서. 강화 완성됐다는 건 수준적으로 레벨업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한 명 버리고 혼자서만 레벨업 한 거야. 한쪽의 승리로 남았다고. 그래서 뭐가 된 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나? 3번 기억과 달리. 이거 묶어주세요. 항상 선지에서 기억과 달리 나오면 일단 얘 빼고 생각해야지 안 헷갈려. 기억과 달리 빼고 니은만 생각해. 일단 그 다음에 기억 생각하고.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술의 특성은 완전히 소거됐거든. 그러면 갈수록 약해진다로 바꿀까? 안 돼요. 갈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거된답니다. 소거된다. 갈수록 약해진다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종교에서 예술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없어진다. 소거된다. 소거된다. 되시나요? 예.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에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와, 나의 글쓴이의 핵심 입장이죠. 실제 변증법 구조에서는 조화로운 통일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니은에서는 안 이루어진다고. 철학은 그걸 못한다고. 조화로운 통일을 못한다고. 너무나 맞다. 핵심 입장이죠. 4번이랑 5번 선지는 똑같은 내용인 거 느낌 오나? 니은과 달리 기억에선 범주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니은에서는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종합이 안 됐다. 조화로운 통일이 안 됐다. 대신 4, 5번은 나의 글쓴이의 핵심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 풀어보시고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증해보세요. 틀린 부분에 X 치시면 돼요. 틀린 부분에 X. 자, 해봅시다. 보기입니다. 자, 보기, 인문지문 보기가 나올 때는 특성이, 유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례 적용형, 두 번째는 추가 주장 제시형. 요거는 해겔이 얘기를 하니까 해겔의 추가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 최고의 지성 해겔한테 뭐예요? 철학이죠. 철학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예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문의 표현을 들려오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을 재객관화시켰다라는 말로 보인다고.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네. 즉 그럼 얘는 해겔은 예술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기 앞에 인생의 완숙기의 예술들은 뭐가 된 거야? 철학에서 성취된 주관성을, 완전한 주관성을 재객관화된 예술이라고 보고, 요거는 덜 떨어진 예술이라 보는 거죠. 그럼 나의 글씨님 뭐라고 하겠니? 방금 그 말씀과 너의 변증법을 연결하면 니도 알잖아 새끼야. 예술이 주관성 가질 수 있다는 거 니도 알면서 왜 그렇게 미학 이론을 펼치셨어요 병신아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너님 병신 이게 아니라 예술이 주관성과 객관성 다 가질 수 있어. 예술이 최고야.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너도 알잖아. 너도 안 해. 뭐 그런 지문에서도 그랬죠. 지문에서도 너도 예술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보기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를. 해겔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되시나요? 자,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몇 번일 것 같니? 4번이 4번. 4번은 왜 안 돼?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을 포함한 또는 객관성이 추가된 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된다. 왜? 둘 다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얘네 둘 다. 한쪽만 사라지면은 한쪽의 승리가 돼버린다고. 됐나?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라 뭐 추가된, 포함된 이런 걸로 바꿔줘야죠. 포함된. 자,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가 얘 나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일까?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최고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없다가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가 되겠죠. 3번.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이것도 일단 틀립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에서 예술, 종교, 철학이면은 예술이 정립 단계란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틀리다고 하는 것보단 뭐가 더 나아?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예술이 종합 단계에 있을 수 있다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정립 단계 아니라 종합 단계. 자,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종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위에서 그랬잖아. 예술을 두 개로 쪼갰잖아 지금. 지성적 통찰을 승화시킨 예술과 미성숙한 예술 두 개로 쪼갠 걸 받아줬잖아. 방금 그 말씀과. 그러면 수 있다. 무조건 예술이 그거가 아니라 종합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2번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였죠. 이길 수 있다. 개연적 진술을 쓰신 거죠 지금. 굳이 여기에서 묻진 않았는데 이런 논리 코드를 계속 인지하고 둬야지 이런 데에 반응할 수 있다고.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그렇죠. 해겔의 이론에선 원래 예술이 외면성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현실에선 내면성이 바탕에 있을 수 있다고. 즉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에 됐다고. 그럼 바탕에 뭐가 있어? 주관성이 있다고. 그 바깥에 외면성, 객관성까지 가졌다. 그래서 얘가 종합이 되는 단계일 수 있다라는 게 나의 글쓴이의 입장이라고. 대신 해겔 붕신아 네 이 외면만 있다고 했지? 아니야. 그 안에는 내면성이 있을 수 있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바탕에 있을 수 있어. 자, 사실 4번 선지가 제일 많이 고른 선지인데 1번 선지가 제일 증명은 힘들어요. 자, 1번 선지는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맥락이 안 맞다. 왜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 나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해겔이 한 말은 지금 예술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도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철학을 까내리는 얘기거든, 이거는. 이론에서 종합을 이루어내는 세 번째 단계에서 언급하는 건 철학이 세 번째 단계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는. 맥락이 일단 틀렸어. 빈칸의 맥락이 아니야. 왜? 예술 얘기하는 맥락이었으니까. 철학 얘기 맥락이 아니라고. 두 번째는 뭘까? 그 맥락도 안 맞지만 철학은 중화한 적이 없어요. 중화가 뭐야? 둘 다 뒤지는 거야. 근데 철학은 둘 다 뒤지진 않았어. 한쪽만 살렸지. 한쪽의 승리로 남은 게 철학이라고. 누구의 승리? 종교의 승리, 종교. 주관성의 완성만 됐단 말이야. 중화되진 않았다. 맥락도 틀리고 중화라는 말도 틀렸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 빈칸에 들어가 준다고. 중화 X, 한쪽의 승리 O,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맥락 아님, 이런 거 써달라고. 되니? 간략하게라도 써달란 말이야. 이해되셔요? 네. 빈칸 숙제를 하시면서 이런 논리력들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했어요? 자, 이 지문 영양가가 되게 많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배울 게 많아요. 그 어려운 지문을 배우는 이유는 어려운 지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지문을 읽는 그 행동 영역들을 체화시키면 그 아래 난이도들은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실수 없이. 이 지문에서 중요했던 거 1문단에서, 가해 1문단에서 일단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뭘 해줘야 돼? 나의 말로 바꿔줘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것도 변증법 저것도 변증법 하는데 여기에서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 재구성이라도 해야 돼. 쉽게라도 바꿔줘야 돼. 물론 납득은 일단 시도는 해. 근데 안 되잖아. 나도 안 된다고 했잖아. 설명해줄 마음이 없다고, 얘가. 쉽게 바꿔서 모든 건 변증법이다, 이렇게 하면 됐겠고. 결국에 이 문단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단어 간의 연결 구분이었죠.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유, 내면, 외면, 이런 것들 다 연결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독서 좀 길게 했는데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게 뭐야?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리면서 읽는 거, 단어 간의 연결 구분하는 거, 요거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분만 쉬었다가 문학 넘어갈게요.